네, 정부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만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형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과 이형민입니다. 네, 이 주말에 확진자 수가 조금은 줄었지만 과연 확산세가 줄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줄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이었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각 국내 발생자 기준으로 603명과 469명의 환자가 나와서 이전 주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서는 각각 50명 정도씩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중의 피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았고 또 지난 주말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동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말 정도부터 아마 코로나19 확진자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라이노 바이러스가 3월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짐을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이제 특별 방역 주간이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뭐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이제 회식도 맡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또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합니다. 예, 아마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직자나 또는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회의나 또는 회식 또는 모임 등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런 분들을 통한 어떤 방역 조치의 강화가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세를 누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일부 그룹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시행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방역 강화 주간에 있을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나머지 국민들도 동참을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정부는 또 백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 백신을 뭐 더 확보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수급이 원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워낙 이제 전 세계적인 백신 내셔널리즘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현재까지의 그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을 보시면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의 계획은 4월 말까지 300만 명을 접종하는 거였고 2분기 끝날 때까지는 1,200만 명을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는 전 국민의 70%를 접종하는 거였었는데 지난 주말까지 국내 예방접종 인원을 보시면은 대략 한 210만 명 정도가 접종함으로써 정부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백신의 수급 역시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백신,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4천만 명 그 회분을 다시 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잘 나타내고 아마도 상반기 정에 목표했던 그러한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더라고요. 러시아 백신을 과연 수급할 수 있느냐, 또 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 또 부작용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이자 백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백신의 경우에서 효능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한두 달 전에 나왔었던 랜셋의 논문에서도 91%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러시아 그 가말라야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은 모스크바 시민 3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략 한 96%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백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여러 부작용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보고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백신을 맞는데 두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의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러시아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들까지 저희가 전부 다 살펴보고 이 백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작용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